국내 앱 기획의 전문가이신 박연진 작가님과 이렇게 그 앱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요. 먼저 앱 기획 전문가이신 박연진 작가님의 간단한 프로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그 사이럽스라는 그 애플리케이션 전문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제가 이제 대표로 있습니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이제 작년 2010년 2월부터 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이제 주로 지금까지 개발해 왔던 앱들 같은 경우에는 좀 교육 관련된 앱들이 많았어요. 해서 주로 교육 및 뭐 라이프 스타일 관련된 그런 앱들을 주로 좀 개발을 해 왔습니다. 네. 그 모든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사실 기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해서 다른 기획도 아니고 이 앱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런 IT 기기라든지 휴대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뭐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 뭐 1년에 한 대 정도 휴대폰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교체 주기가. 네. 네, 그래서 원래 관심이 많아 있었던 찰나에 그 이제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를 하게 된 거 이제 소식을 듣고, 아, 우리나라에는 언제 출시가 될까 사실 많이 고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에 나온다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 아이폰이 담달폰이라는 애칭도 붙어 있었잖아요, 사실. 네. 왜냐면 다음 달에 나온다, 네. 다음 달에 나온다 했는데 계속 너무 안 나와서.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한번 이 앱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처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지인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 저는 경영학과를 나오게 되면서 개발보다는 그래서 전반적인 기획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기획 쪽으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보통 기획자라고 하면은 네.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뭐 어떤 그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들이 이렇게 되게 다양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지 내가 네 앱이다라는 제목도 네. 그런 어떤 그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제목이 나오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네. 그 앱 기획자는 이제 특히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사실 앱이라는 게 보통 분들은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바로 이제 앱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단계를 살펴보면요,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디어가 바로 개발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먼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이 앱이 정말 그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앱인지, 또 시장에 통할 수 있는지, 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라든지 분석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그 아이디어를 화면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화면 구성이라든지 스토리보드 작업, 즉 그 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단계를 어떻게 보면 기획자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록에 나와 있는 책을 제가 이제 좀 읽어봤었는데요. 네. 그 부록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네. 저는 그 모자뜨기 캠페인, 네. 그거 되게 저도 사실 해봤었거든요. 네. 그거 보면서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네. 이 앱이 나왔었구나 하고 네. 상당히 재밌었는데, 네. 그 사실 앱 어떤 그 지금 그 모자뜨기 캠페인 앱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하신 네. 그 본인의 의지도 있었고 해서 네. 어떤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긴 한데, 네. 사실 모든 비즈니스는 어차피 네. 수익, 그렇죠. 그리고 성공, 아까 그 제가 그 권영범 작가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대박, 사실 이런 꿈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앱 기획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꼭 알아둬야 될 어떤 그런 그 신념이랄까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신념까지라기보다는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앱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런 아이디어에 많이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부분을 간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관가하는 점들이 있으신데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UI, UX와 관련된 그런 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네. 그래서 물론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앱을 개발을 진행을 하더라도 네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 정말 편리하고 사용하기 익숙하고 쉬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께서는 그런 그 UI UX적인 부분을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안 하시고 간과하시고 개발을 진행하는 점들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래서 이런 UI UX적인 전문적인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한 이런 뭐 애플의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실 때 특히 이제 그 애플 개발자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아이폰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그런 UI UX 관련된 그런 PDF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만약에 하시는 기획자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문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UI UX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공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신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앱스토어에서 굉장히 요즘은 너무나 많은 앱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앱들이 이제는 거의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상태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튀어야 산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정말 어지간한 앱들은 다 올라왔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그 속에서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이런 앱들의 분야라든지 그런 걸 찾아서 조금 더 독특화된 차별화된 이런 걸 계속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앞에서 UI UX 말씀해 네. 주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직 그 사실 그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네. 아직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리고 그 아이폰이 담딸폰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네. 거의 담딸 유저처럼 다음 달에 꼭 사야지, 다음 달에 꼭 사야지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UI UX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UI 같은 경우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줄임말이고 이제 UX 같은 경우에는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줄임말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쉽게 드리면은 U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용자들이 기계를 사용을 할 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통화 버튼을 누름으로써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즉, 사용자는 통화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기계에서는 그 통화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일종의 U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만약에 버튼이 없다면은 어떻게 제가 그 기계한테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전달을 하겠어요. 근데 통화 버튼이 있음으로써 전달을 하게 되듯이 화면에서도 화면 버튼 구성이 어떻게 되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기능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화면 구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UI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UX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앱을 사용을 할 때 느껴지는 그런 모든 경험과 감정들을 UX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앱을 사용할 때 이 앱은 참 편리하다, 쉽다, 재미있다 하면 긍정적인 UX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이 앱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고 이 기능을 찾고 싶은데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경험은 좀 좋지 않은 U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앱을 이제 기획하시면서 네. 그리고 기획하신 걸 이제 그 개발 쪽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시거나 뭐 자체적으로 어떻게 개발에 참여하시거나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요.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짧게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 좀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교육 관련된 앱들을 좀 주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한 어떤 앱을 이제 등록 신청을 했었는데 앱스토어에 계속 리뷰 중이고 그 승인 절차가 안 나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너무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막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연락도 막 취하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거절이 됐더라고요. 등록 거절이.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떤 사유인가 하고 봤더니 스티브 잡스를 이제 언급하거나 그러니까 뭐 애플 회사를 언급한 내용이 들어갔을 시에는 이게 이제 리젝 사유가 또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리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금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거는 그 모든 강의를 다 그러니까 확인을 거치는구나. 예.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애플이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좀 굉장히 좋은 잡스에 대한 좋은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강의 도중에 그거를 한 달 가까이 거쳐서 리젝을 당해서 조금 뭐랄까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기획의 중심은 아이디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시는지. 사실 이 스마트폰이
생활 주변에서 항상 함께 하잖아요. 아침에 이 눈을 뜨면서부터 내가 뭐 밖에서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뭐 친구를 만나던 밖에 활동을 마치고 잠들기 전까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사실은 딱히 뭐 그런 특별한 장소라기보다는 항상 생활을 하면서 아, 이때는 이런 앱이 있을 때 편리하지 않을까. 제가 아프면은 그거에 관련된 아, 이런 앱 뭐 약과 관련된 아니면 병원과 관련된 앱, 아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항상 생활 속에서 많이 있다는 그런 거 연결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필요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다양한 경험들 속에서 융합이 되고 이런 컨버전스가 돼서 또 새로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간혹 여행이라든지 또는 책이라든지 이런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을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책 제목이 너무 재밌게 내가 네 앱이다 뭐 이런 제목이어서 네. 저도 인터뷰 되게 이렇게 좀 재밌게 네. 해보려고 이런 것도 또 굉장히 해봤거든요. 멋지신데요? 네. 이 바쁘신 와중에 또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 어떤 기획회의 할 때 네. 저도 한번 가서 그냥 생각이긴 하지만 저도 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사실 가끔 있거든요. 네, 다음에 한번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저도 구경 좀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